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카르페 디엠,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데요. 바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지나가 버린 과거도 아니고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일 겁니다. 이 현재를 충실하게 보낸다면 후회할 과거도 없을 것이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덜 불안하겠죠.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즐겨보시길 바라면서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내 SPA 브랜드 열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SPA란 기획자와 생산자가 유통과 판매까지 하는 브랜드로 이 싼 가격에 자주 사서 입고 빨리 버리는 이 패스트 패션의 유행을 일으킨 선두주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일본의 유니클로 그리고 스웨덴 기업의 H&M이 있고요. 이 스페인 브랜드인 자라 등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제일모직의 에이세컨즈 그리고 이랜드의 스파워 등이 있죠. 몇 년 전부터 의류업계에 SPA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 SPA 열풍 이제는 의류를 넘어서 신발에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업체들이 최근 1년 새 SPA 신발 브랜드를 속속 출시해서요. 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비슷한 제품이라도 유명 브랜드 대비 30에서 50%까지 저렴한 데다가 유행을 빨리 반영하는 패스트 패션을 표방해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피플의 눈길까지 잡아끄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장을 연 건 바로 이랜드입니다. 지난해 5월 아시아 최초의 신발 SPA 브랜드인 슈펜을 출시해서요. 1년 반 만에 전국의 매장을 21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의류 분야에서 쌓은 이 SPA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 거죠. 이 1호점인 NC 송파점은 개점 당일에 3만 명이 방문하고 첫 달에 월 매출 10억 원을 기록해서요. 이 회사 관계자들까지도 놀랐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온 가족의 신발을 다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다양해서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부터 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점포의 연 매출은 7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슈페는 백화점과 뉴코어 아울렛 등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에 주로 입점하다가요. 지난 4월 대구 동성로에 첫 단독 로드숍을 열었습니다. 오픈 한 달 만에 월 매출 7억 원을 올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지난달에는 이 서울 홍대 입구역에 서울의 첫 로드숍을 열어서 20대 젊은 소비자 공략에까지 나섰습니다. 브랜드 출시 1년 만에 189만 족의 제품을 팔아치운 슈페는요. 금세 이랜드 그룹 내에 유망주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재화 브랜드 소다로 유명한 이 DFD 패션 그룹도 신발 SPA 브랜드 슈스파를 통해 올해 5월 문을 열었습니다. 반년 만에 전국에 매장 10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점포가 월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정도로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입점 브랜드처럼 가죽 등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면서 가격은 30-40% 저렴해서요.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이 소다에서 출시한 SPA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해서 우수한 품질을 부각시키고 있죠. 수스파는 쇼핑몰 입점을 늘려 이 다음 달까지 4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 매장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신발은 다른 패션 잡화 상품과 달리요. 이 굽과 창이 자주 닳아서 고급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통큰 소비가 망설여지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의류 못지않게 유행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갖춘 SPA 브랜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이 슈펜에서는요. 4인 가족이 10만 원만 가져가도 신발을 하나씩 구매할 정도로 가격대를 확 낮췄다고 합니다. 이랜드의 상품 기획자들이 전 세계 공장에서 이 직접 상품을 공급받고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 이 가격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성화와 남성화로 구분된 기존 브랜드와 다르게요. 이 SPA 브랜드는 성별과 연령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다양해서 가족 단위 고객을 통째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빠른 성장세에 탄력을 받은 신발 SPA 브랜드들이 내년에는 패스트 패션의 격전지까지 도전장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SPA 브랜드의 총집합소 명동이죠. 슈펜과 슈스파 모두 이 내년 중에 명동에 점포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류 SPA 열풍에 이어서 이렇게 신발 SPA 기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많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신발을 구매하자니 부담이 되고 보세의 저가 신발을 사자니 이 획일적인 디자인과 튼튼하지 않은 소재 때문에 신발 구매가 참 쉽지 않았던 만큼 이렇게 좋은 대안이 될 SPA 신발 브랜드의 약진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신발 SPA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고가 자파 브랜드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 자파업계의 행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로스리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네를 지나다 보면 초대형 할인 행사 전단지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전단지의 파격 세일, 특가 세일 이름으로 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정말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 파격적인 가격의 광고를 보고 상품을 사러 가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할인 상품 외에 다른 상품들도 자연스럽게 사게 됩니다. 이렇게 미끼 상품을 이용해서 다른 상품까지 구매하게 하는 전략을 바로 로스리더 전략이라고 합니다. 로스리더란 유통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나온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미끼 상품, 특매품, 유인 상품 혹은 특매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원가나 일반 판매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인데요. 유통업체는 이를 통해 재고를 줄이고 상점에 고객을 불러들여 호객 행위를 합니다. 로스리더는 주력 상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력 상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많이 팔수록 이익인 상품을 말하지만 이 미끼 상품인 로스리더는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일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스리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각김밥이 대표적인 로스리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처음으로 이 삼각김밥이 등장했을 때 이 롯데 세븐일레븐은 대대적인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세븐일레븐을 광고할 때도 삼각김밥이 메인이었고 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의 종류를 늘리기도 했죠. 그리고 로스리더 전략으로 당시 1,000원이던 삼각김밥에 할인 이벤트를 적용해서 700원 혹은 500원으로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2개에 700원에 팔기도 하면서 과감한 할인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죠. 여기서 관계자들은 삼각김밥이 많이 팔릴수록 음료수 매출도 증가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식료품 전반을 통틀어 가장 큰 마진을 남기는 게 음료수이기 때문에요. 이제 편의점 측은 삼각김밥과 음료수 궁합을 메인으로 삼아 편의점 내 무료 냉수 시설을 중단하고 음료수 판매를 전격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김밥이라는 로스리더 상품을 통해 편의점 내 전체 매출의 증가라는 효과를 얻어서 지금의 편의점 확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이 잠실에 있는 한화유통 역시 로스리더를 잘 이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유통은 근처의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유통은요, 이 매달 공산품 40여 개를 미끼 상품으로 선정해 가격 파괴전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마루 배추값이 4,000원으로 폭등할 때 가격 파괴를 해서 980원에 판매하고 5,600원의 주겸치약을 4,390원에 내놓음으로써 매출 580% 증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죠. 이런 사례 역시 로스리더 상품을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전체 상품의 1.3%에 불과한 미끼 상품들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여도가 높습니다.
로스리더로 고객을 유인해서 일단 점포 안에 들어오면 고객은 로스리더 상품뿐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출이 발생하고요. 구매 빈도와 인지도 높은 상품을 싸게 팔 경우 그 점포는 싸다라는 일종의 후광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1+2인 월+1 행사나 시식 코너 등 다양한 로스리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스리더 상품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결정이 될까요? 보통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 또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위주로 선택이 됩니다. 우유나 라면 같은 공산식품 또는 구매 빈도가 잦은 가공식품이나 저가 생활용품 등이 로스리더 상품으로 자주 나타나게 되죠. 또한 상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적당한 수량의 품목으로 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스리더를 이용하는 유통업체의 목적은 자사 판매 상품이 모두 싸다는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소비자들은 로스리더 상품만 보고 해당 업체의 가격이 싸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트는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묶음으로 파는 치약과 과자, 식용유 등은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중량이 작고 애초에 할인 전용으로 싸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 초특가라는 문구를 붙여 놓아서 일반 제품보다 훨씬 싼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로스리더 전략.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평범하게 마트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로스리더를 통해 유인될 수 있었겠지만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상품만을 구입하는 체리피커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가 이하의 출혈 가격으로 판매하는 로스리더 상품만 많이 팔려서 사업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또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스리더 상품만 보고 마트에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미끼 상품에 민감한 고객 심리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 상품을 극소량만 갖다 놓아 일찍 매진되거나 실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홍보하는 유통업체의 횡포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스리더 제품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롯데마트에서 판매됐던 통큰 치킨입니다.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3일 동안 7만 마리 이상이 팔리면서 기존 치킨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죠. 그러나 일부에서 자영업자들의 사업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이 증폭되면서 상생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판매 중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로스리더 전략이 시장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통업체는 세일이라는 단순한 문구보다는 한정 판매, 오늘만 이 가격, 1+1 등의 조건을 달아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기회비용을 감안해서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이 자사의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전략이 도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오히려 이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로스리더는 값싼 상품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상품을 충동 구매하도록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스리더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된 후에는 미끼 상품이라고 해서 무심코 구매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의 가까이에 있는 로스리더 잘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에는 이 미디어의 발달로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알고는 있지만 건강관리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요. 건강관리 실천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알림 음료 앱입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 하도 유명해서요. 이제는 상식처럼 느껴지는 말인데요.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잘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마다 물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물 알림 음료 앱은요, 이용자에게 물을 마실 것을 상기시켜주고 물 마시는 습관을 기록해주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몸무게를 입력하면 권장 섭취량을 알려주고 앱에 물잔을 추가하기만 하면 하루의 물 섭취량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매일매일의 기록들은 그래프와 로그를 통해 제공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와 건강, 피부 미용까지 챙길 수 있어 좋고요. 원하는 시간대에 알림을 설정해 놓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만큼이나 보약이라고 소문난 것이 또 있죠. 바로 수면입니다. 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이 불면증이기도 하듯이 요즘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이번에는 숙면을 도와주는 앱, 편안한 수면 등 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안한 수면 등 앱은요, 현대인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불면증에 좋은 효과가 있는 앱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면에 좋은 조명과 음악을 제공하고 조명과 사운드가 변화하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있겠는데요. 30분 단위로 시간을 설정해서 자동 종료도 가능합니다. 또한 알람 설정과 명언 서비스는 아침을 힘겹게 준비하는 현대인에게 조금 더 특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도 하죠. 이 앱은 꼭 숙면을 취할 때 이외에도 잠시 골치 아픈 일로부터 명상을 갖거나 짧은 휴식을 취할 때도 유용하게 쓰여서요. 현대인의 피로를 쉽게 잊게 해주는 고마운 앱입니다. 특히 이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자리가 바뀌어서 숙면이 힘들 때 더 빛을 발하는 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기능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일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20살이 지나면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만요.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밤낮으로 이 작은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서요. 이 어르신들조차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점점 생기는데요. 하지만 이 문명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멀리하기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앱이 있습니다. 바로 안티 블루라이트입니다. 안티 블루라이트는 별도로 시력을 보호를 위한 필름 부착 없이 블루라이트의 파장을 차단하고 상황별로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6가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모드를 변경해서요.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며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블루라이트를 막아주기 때문에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안구 건조와 불면증 등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사용해보면 실제로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낮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하기가 간편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누구나 알고 있고 많이 신경 쓸수록 좋은 일인데요. 이런 건강관리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요. 뭐 하나 불필요한 앱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바로 이 앱들 다운받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관리 스마트하게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CJ 오쇼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체죠. CJ 오쇼핑. 최근 이 동사가 중국의 역직구족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기업과 이 소비자 간 거래 사이트인 텐마오 국제관과 이 동방 CJ 온라인몰에 각각 CJ몰 중문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CJ 오쇼핑은 우선 이달 중으로 텐마오 국제관에 유아동, 이미용, 패션 등 중국 내 인기 있는 한국 상품군과 CJ 오쇼핑의 인기 상품을 1000개가량 입점한 후 점차 이 상품 수를 10,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텐마오는 올해 3분기 매출 1,758억 위안, 약 32조 원을 기록한 사이트입니다. 국제관은 중국의 직구족들을 겨냥해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해외 소재 업체만 입점 가능합니다. 또 CJ 오쇼핑은 약 4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방 CJ 온라인몰에 연내 CJ몰 중문관을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은 지난해 13조 원 규모였지만 올해에는 27조 원, 2016년에는 106조 원, 2018년에는 4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유아동, 이미온 패션 제품들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CJ 오쇼핑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2% 감소하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 3분기 별도 취급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604억 원, 영업이익은 16.2% 감소한 2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역성장했던 TV 부문의 취급고는요, 4.6% 성장하며 턴어라운드 했고요. 이 상반기 평균 200% 이상 성장했던 모바일 취급고는 전년 대비 74.2% 성장했습니다. TV 부문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 총이익률은 4.6%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고마진 상품인 TV 상품 취급고가 전년 대비 9.1%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매관리비 비중이 전년 대비 6.4%포인트 상승하며 영업이익은 16.2% 감소한 277억 원으로 시장 및 당사 추정치인 345억 원을 하회했죠. 이 4분기 TV 부문 성장률은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015년 이후 개선될 전망입니다. 4분기 취급고액은 4.2% 증가한 8,726억 원과 46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TV와 모바일 부문의 취급고는요, 각각 3.3%, 57.9% 성장이 예상되고 모바일 부문 성장률은 2014년 114.5%, 215년 34.4%로 추산됩니다. 판관비 부담은요, 4분기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판관비 비중은 5.7%포인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2.6% 감소한 46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절대 금액으로는 12억 원 감소에 불과하죠. 향후 비용 통제와 모바일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경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CJ 오쇼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감성이 느껴지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날씨가 춥지만은 않을 텐데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면 이 겨울이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도요, 이 이별 이후의 황량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조그만 사랑 노래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의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이 시에서는요, 이별에서 오는 고통과 상실감이 역설적으로 참 아름답게 표현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별 통보를 어제를 동여맨 편지라고 표현하고 그 순간 인연이 끊긴 시점을 그대 뒤를 따르던 길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언어적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헤어진 뒤에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고개를 돌리고 땅에 박힌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깨어진 금처럼 소용이 없고 찬바람이 부는 마음은 눈송이처럼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떠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별을 통보받는 건 친숙하던 자신의 세계에서 아예 낯선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이별은 참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더라도요, 분명 그 과정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이 지난 후에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진 마음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겨울로 가는 길목, 조금 더 단단해지는 마음을 가지기에 더 좋은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참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중순이지만 입동이 훌쩍 지났으니 겨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면서 건강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